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철도 안전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철도 안전법. 첫 번째 편으로 철도 안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철도 안전법. 이제 어떤 법이냐? 일단 세부적인 얘기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철도 안전법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철도 안전법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자, 구장 81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장 81조. 그러니까 조문이 제법 되죠. 조문이 제법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조문 공부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조문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철도 그냥 조문만 외우면 되느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조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무엇을 여기에서 이제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철도 안전법. 그래서 이제, 구장 81조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1조부터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법이라는 거를 이제 봤을 때 철도 안전법 이제 왜 만들어졌느냐? 1조에는 보통 뭐가 나와 있다? 이제 입법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법은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러니까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철도 안전을 뭐한다?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 다음에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라는 겁니다. 확립하는 거죠. 철도 안전 관리 체계,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됩니까? 바로 공공복리의 증진이죠. 자, 기여한다. 자, 이런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법을 봤을 때 목적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철도안전법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다? 바로 그러니까 입법에 나와 있어. 법 제목에 나와 있죠. 안전.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체계, 안전 관리 체계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되겠죠. 확립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철도 안전이라는 게 확립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국민들이 이 철도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게 곧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1조의 목적,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조가 이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다음 중 철도 안전법의 목적이 아닌 것, 입법 목적이 아닌 것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표현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역외군송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1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조부터 들어가는데요. 이 철도 안전법이라는 법이 일종의 이제 기술법입니다. 기술법이다 보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명확성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바로 이제 2조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런 명확성, 기술적인 성격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용어가 어떤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를 일단 먼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조의 그 용어 정의가 내용이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14가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도 부족해서 시행령에서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되고 있죠. 그래서 시행령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 용어의 정의죠, 정의. 그래서 정의가 있다. 정의는 몇 조에 나와 있다? 자,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철도가 뭐냐부터죠.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 안전법이라고 했으니까 철도가 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철도는 뭐냐? 명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디까지를 철도로 설정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철도 안전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철도 산업 기본 발전 기본법의 3조 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철도는 다른 법에서 또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써져 있는 철도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은 철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철도라는 건 뭐다? 바로 무엇에 대한 어떤 겁니까? 쭉 해가지고 운송체계입니다. 운송체계. 운송체계. 그래서 좀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 시설과 철도 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무엇이다? 운송체계를 얘기한다 이거죠. 운송체계. 그래서 철도는 무엇을 얘기한다? 운송체계죠. 근데 무엇을 운송한다? 여객이나 화물.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체계, 이런 것들을 철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가볍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다시 이제 원위치 하셔가지고, 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전용철도라는 말도 있네요. 그래서 그 전용철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전용철도는 이제 어떤 거냐? 전용철도도 다음 페이지에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전용철도는 어떤 거냐 해서 자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요 말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자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요 말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용이니까 어딘가에 다른 곳에 쓰인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철도는 뭐예요? 바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 이런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다. 그래서 특수 목적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자, 특수 목적을 수행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전용철도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철도시설이 있는데, 철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쭉 나와 있는데, 철도시설. 그럼 어떤 것들을 철도시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 철도시설은 그냥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죠. 철도의 시설이에요. 그러면 다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겠죠. 자, 철도와 뭐가 됩니까? 관련된 시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철도와 관련된 시설을 뭐라고 한다? 철도시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있는데, 거기에 좀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네요. 자, 중요한 말은 뭡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시설에는 뭐 또 포함한다? 부지를 포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 부지를 포함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부지를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철도와 관련된 시설인데, 그 시설 안에는 부지가 들어간다 이거죠. 부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선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철도의 선로, 그다음에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 건축 설비, 이런 것도 이제 철도 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로 및 철도 차량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 기지, 그다음에 차량 정비 기지 및 차량 유지 시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 철도의 전철 전력 설비, 그다음에 정보통신 설비 및 그다음에 신호 및 열차 제어 설비,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철도 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철도 기술의 기술 개발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그다음에 철도 경영 연수 및 철도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을 위한 시설. 그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철도 시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압축하면 관련된 시설. 철도와 관련된 시설인데 또 포함한다? 부지도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까지 보셨고, 4, 5로 오시면 철도 운영도 있네요. 운영을 하는 거죠. 역시 이제 또 나와 있는데, 역시 이제 철도 운영 있죠? 철도 운영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그 다음에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그 다음에 철도 시설, 철도 차량 및 철도 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 사업 개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철도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객을 싣고 나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주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철도 차량이라는 것도 있네요. 철도 차량.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철도 차량 한번 보시면, 자, 개념 정의에 이제 철도 차량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역시 있는데, 자, 철도 차량은 이런 겁니다. 철도 차량은 어떤 거다? 선로를 뭐가 된다? 운행할. 자, 선로를 뭐 한다?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선로를 운행할 목적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목적 없이 시작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철도 차량이 아니겠죠. 그래서 동력차, 그다음 뭐다? 자, 동력차나 그다음 뭐예요? 뭐 객차, 화물차. 자, 화물차도 있고 그다음 뭐예요? 특수차. 화물차 및 특수차가 바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철도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뭐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네요. 동력차, 객차, 화물차, 특수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다? 이런 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동차. 동차에서 비슷한 말이지만 동력차는 있지만 동차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동차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철도 차량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고 뭐 동력차, 객차, 화물차, 특수차 뭐 개념이 있는데 가볍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 그래서 이제 철도 차량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열차라는 것도 있네요. 뭐 철도 용품도 있네요. 여기서부터 또 한번 쭉쭉 읽어볼까요? 철도 용품 뭐다? 철도 시설 및 철도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 기기, 장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용품이니까 그 철도 차량에 사용되는 뭔가의 용품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열차가 있네요. 열차. 그래서 열차는 또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열차는 이제 어떤 거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열차가 있습니다. 열차. 우리가 열차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열차라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 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 번호를 부여한 차량이죠. 열차 번호를 부여한 차량. 그러니까 뭐 KTX 174 열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번호가 부여됐어요. 번호가 부여된 차량을 뭐라고 한다? 열차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로 표현이 있네요. 철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 그 레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를 바치는 노반, 그다음에 인공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이다. 그래서 선로에는 뭐가 있습니까? 궤도, 노반, 인공 구조물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로는 자, 뭐가 된다? 궤도, 노반, 인공 구조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선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운영자가 있네요. 뭐 철도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뭐 운영은 뭐 어떤 말인지 대충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철도 시설 관리자 있네요. 관리라는 거니까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철도 시설을 건설하거나 철도 시설을 관리를 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거 철도 업무 수행자가 되는 철도 운영자가 되는 거고요. 뭐 시설 관리자가 되는 거고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10호가 조금 양이 많네요. 그래서 자, 10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뭐가 있습니까? 철도 뭐가 있어요? 종사자가 있네요. 철도 종사자. 자, 이 부분은 철도 종사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념들이 좀 이것저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뭐냐면 과목부터 3호까지 있고 3호에는 또 다시 뭐가 있습니까?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령 안에서 또 뭐다? 철도 종사자를 넓혀놓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많으면 뭐겠어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의 포인트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데 자, 일단 철도 종사자에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바로 운전 업무 종사자. 자, 운전 업무 종사자는 뭐가 된다? 바로 철도 종사자가 된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철도 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 통제,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럼 뭡니까? 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겠죠.
자, 관제 업무. 관제 업무는 이제 비행기 같은 것도 관제도 있고요. 철도도 마찬가지로 레일이 있다 보니까 레일에 서로 충돌을 막아야 되니까 미리미리 조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제 업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객에게 승무를 제공하는 사람 해가지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승무를 제공한다. 여객 승무원이죠. 여객 승무원. 여객 승무원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객에게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여객에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승무, 그 다음에 역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써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이런 걸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객에 역무를 종사하는데, 자, 뭐다? 여객 승무원, 그 다음에 여객 역무나 승무를 종사하는 사람이 여객 승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공중을 상대로, 자, 공중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있겠네요. 자, 이런 사람은 여객 승무원이 아니다. 아니면 여객 역무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왜? 여객 승무원이든 여객 역무원이든 여객 승무원이든 여객 역무원이든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여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객. 그래서 여객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이제 탑승을 했다. 여행을 지금 철도에 탑승했거나 이런 사람을 하는 거지, 뭐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마목에 가보게 되면은 철도 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 지휘, 감독,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 운영자 또는 철도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사람 해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자, 뭐가 있어요? 작업 관리자. 자, 뭐다? 작업 책임자. 작업 책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목에 가보시면 철도 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영하는 열차의 운행 일정을 조정하는 사람. 그래서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이렇게 있네요.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3목 해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죠. 자, 그 밖에 철도 운영 및 철도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 및 질서 유지와 철도 차량 및 철도 시설의 점검, 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자, 뭐다? 이제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철도 뭐다? 종사자에 또 누가 들어갑니까? 뭐 그 밖에 해가지고 뭐 관련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그래서 대통령령을 통해서 확대가 되는데, 요거는 뭐예요? 이제 어떤 위임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겠죠. 자, 뭐다? 국토교통부령. 있죠? 그래서 보시면 국토 이제 다시 이제 요 부분 있죠? 요거를 놓고 이제 보면은 이제 순간 뭐 되네요. 일단 요거 조금 지워놓고, 자, 뭐다? 대통령령인데 만약에 뭐라고 나오면 틀린다?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인데 밑에 나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몇 명이 있느냐. 그래서 또 7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 요거를 좀 보시는데, 우리 교과서 기본서 하단에 가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시행령에서 3조 해가지고,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종사자, 철도 종사자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해가지고, 자, 첫 번째부터 보면은, 철도사고 운행장애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 수습,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으면 거기에서 수습, 조사, 복구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된다? 바로 철도 종사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도 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현장 감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철도 시설 또는 철도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 점검 업무, 그 다음에 경비 업무. 그러니까 순회 점검이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뭐가 된다? 철도 종사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정거장에서 철도 신호기, 그다음에 선로 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 제어 장치를 운영한다. 원격 제어. 이것도 다, 그러니까 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도 있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좀 더 넓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쭉에서 마지막에 있죠. 철도 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에도 철도 경찰이 있죠. 그 공안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뭐가 된다? 철도 종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에 철도 차량 및 철도 시설의 점검,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해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정비 점검 업무, 당연히 철도 종사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말을 하나 써놓을까요? 밑에다가 자, 철도에 공급되는 자, 뭐가 있다? 철도에 공급되는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런 사람은 개념 정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철도에 공급되는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은 철도 종사자이다 아니다? 아니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철도 종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법상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알아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원위치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모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11호를 가보겠습니다. 철도 사고의 개념이 있네요. 자, 사고. 그래서 철도 운영 또는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다. 그러니까 철도 사고 했을 때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들어간다? 물건이 뭐다? 파손되는 사고. 이것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뭐라고 나온다? 자,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는 철도 사고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지문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2호로 가보시면은 자, 운행장애가 있네요. 운행장애 개념은 중요하네요. 자, 이제 어떤 거냐 한번 보시면 철도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자, 운행에 지장이 있어요. 운행에 지장을 주는데 단 철도 사고에는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행장애가 철도 사고보다는 좀 약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도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철도 사고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철도 사고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3호로 가보시면 철도 차량 정비라는 게 있네요. 자, 철도 차량을 점검, 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가 있네요. 근데 거기에서 철도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 기기, 장치 여기서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도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 기기, 장치를 포함한다 해서 포함한다 밑에다가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이제 여기를 X로 뭐 해놓고 제외를 하나 써놓을까요? 제외. 요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법조문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말장난을 좀 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13호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4호에서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란 해서 자, 철도 차량 정비에 관한 자격, 그다음에 경력, 학력 등을 갖추어 자, 24조의 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있죠? 그래서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 기술자는 자,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고 나면 틀릴 수가 있느냐? 자, 뭐라고 나면 틀리겠어요? 자, 대통령 하면
틀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1호부터 14호까지의 개념정 이렇게 보셨고요. 또 밑에 또 시행령 해가지고 2조 정의에서 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정의에서 두 가지가 더 나왔네요. 자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에서 정거장, 그 다음에 뭐다? 선로 전환기 이런 게 있네요. 자, 정거장과 선로 전환기가 있다. 그래서 정거장이 뭐냐? 그래서 정거장은 뭐 있어요? 여객의 승하차, 그 다음에 열차의 조성, 그 다음에 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다. 그러니까 정거장은 뭐예요? 일정 목적으로 뭐가 됩니까? 사용되는 장소가 있겠죠. 자, 일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뭐라고 한다? 정거장. 그래서 그 정거장에는 자, 여객의 승하차, 그다음에 화물의 적하, 그다음에 열차의 조성, 그다음에 열차의 교차 통행, 그다음에 대피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바로 정거장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선로 전환기가 있네요. 자, 철도 차량의 운행 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철도가 갈라져야 될 때 선을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운행 선로, 철도 차량의 운행 선로를 변경시키는 거죠. 자, 철도 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죠. 변경시키는 기기.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이제 선로 전환기, 그 다음에 정거장. 그래서 토탈 우리가 개념 정의에서 14호까지 있었고 또 뭡니까? 0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총에서 6가지 정도의 개념 정의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2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3조네요. 3조. 그래서 자, 3조는 뭐예요? 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자, 다른 법률과의 이제 관계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만 잠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철도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있죠? 그러면 철도 안전과 관련해서 자, 뭐다 철도 안전법도 있겠지만 다른 법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특별한 규정, 그러니까 그 각각의 법에서 어떻게 한다? 어떤 규정이 있다. 그럼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되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된다? 이제 뭐다? 요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데 요걸 예전에 이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얘기를 굳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바로 여기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특별법이다.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뭐 특별법이다. 뭐 이런 말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옛날에 문제가 나왔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특별법의 의미다. 이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조에서 국가 등의 책무가 있네요. 자, 이제 처음에 용어 설명을 쭉 하고 이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다 보니까 좀 뭐 지루하죠. 근데 어쨌든 뭐 법이라는 것에서 이 법은 문제를 내면 결국에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말장난을 칠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포인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는 건데 자, 1항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국가와 그다음 뭐가 됐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 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뭘 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 당연한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자, 철도 운영자 및 철도 시설 관리자는 철도 운영이나 철도 시설 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 안전 시책에 뭐한다? 적극 협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결국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 안전 시책에 그 철도 운영자나 철도 시설 관리자 얘네들은 뭐다?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서 이런 게 이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는 다시 쓸까요? 다시 쓰고 이제 뭐냐면 철도 운영자 그다음에 철도 운영자 및 철도 시설 관리자는
자, 관리자는 어떻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다? 와는 별도로. 자, 별도로 뭐 한다? 쭉 해서 뭐 철도 안전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별도로 뭐다?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철도 안전과는 별도로 해서 관리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철도 운영자 이런 사람들은 원래 뭘 해야 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를 해야 돼요.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이원화 시킨다는 얘기죠. 국가 따로 뭐다 철도 운영자 따로 이렇게 별도로 운전 시책을 하게 되면 혼선이 있겠죠. 그럼 안전에 뭐가 되겠습니까? 위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를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칙과 관련된 총칙이 좀 통합적인 거죠. 그래서 용어, 설명, 그다음에 어떤 것들 이게 쭉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강의부터는 철도의 이제 안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게 돼서 철도 안전 관리 체계가 등장을 할 텐데요. 자, 이제 철도 안전 관리 체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